여러분들이 첫 문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입니다. 이거를 없애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불평등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미사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사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빼주셔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 유지를 위해 필연적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첫 문장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한 문장에서 최대한 주어를 간결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어 앞에 사람들이 대부분 불필요한 형용사, 불필요한 부사들을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가독성 있는 독해를 방해하고 첫 문장부터 이 글을 보는 교수님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듭니다. 교수님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글을 빨려들게 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만 빠르게 보더라도 이 학생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첫 문장의 전체 글자 수의 길이도 55자에서 75자 이내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 길이가 되면은 교수님이 한 번에 빠르게 쑥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노하우에서는 문장의 머리를 가볍게 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잘 두시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욕심이 날 거예요. 아는 것도 많아지고 분석한 게 많아지니까 신나가지고 여기다 뭘 쓸까라고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합격증을.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문장에서 머리는 가볍게 했죠. 머리는 가볍지만 다리는 무겁게, 발은 무겁게 하자라고 해야 됩니다. 이 문장의 꼬리 부분, 발이 무거워지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 발 부분에 바로 머리에 대해서 이 글을 쓴 필자가 과연 무엇을 생각했는지에 대한 의중과 심중을 넣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 발에 묵직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혹은 설명하고 있다, 혹은 해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발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연적 수단이다. 여기서 필연적 수단이다라고 마지막에 묵직하게 해주면은 이 글을 쓴 필자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머리에 대해서 필연적이구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불가피하게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다리 부분을 묵직하게 해주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첫 문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 첫 문장만 보더라도 채점자인 교수님이 보고 이 학생은 이래서 이걸 선택했구나, 이러한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다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개팅 해보셨나요? 아직 공부하시느라 못 해보신 분도 많겠죠? 소개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첫인상, 이성 간의 호감에 대한 첫인상도 5초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도 5초 만에 첫인상이 결정될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 첫인상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의 첫 문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심지어 이성관계에서 소개팅이라고 하면은 경쟁관계가 막 크진 않잖아요. 근데 논술은 80명 중에 내가 한 명 마음에 들어 합격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쟁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첫 문장, 첫인상에 신경을 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노하우는 바로 중심 키워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중심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전적 정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회적 불평등이 중심 키워드를 했을 때 사회적 불평등이란 이라고 하면서 어떤 두 객체나 두 객체 사이의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중심 개념이나 관념에 대해서 그냥 사전적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답안이 차별화가 되기 쉽지 않고 여러분 답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답안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단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면은 교수님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 학생도 다른 학생이랑 똑같구나, 또 비슷하게 글을 쓰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죠. 나는 진짜 잘 썼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썼는데 교수님은 첫 문장만 보고 아까 말씀드린 첫인상부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기서 거기냐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성 간의 소개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만나러 갔는데 이런 분 내가 지금까지 한 100명 본 것 같아. 뭔가 아까 전에 떡볶이 먹다가도 본 것 같고 그런 분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매력이 조금 반감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첫인상, 첫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 사전적 정의는 금지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그는 단순히 어떤 이 중심 쟁점이 나타나게 된 과정에 대한 서사에 대한 설명도 유사합니다. 이 사회적 불평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적 불평이 나타났다라는 방식도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부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문장에서 머리를 가볍게 해라. 두 번째, 문장에서 다리를 무겁게 해라. 세 번째, 사전적 개념 정리 NO. 자, 요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요. 저 논술 1타 연세합사 믿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